행정 뭡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봅시다. 근데 주로 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과거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위원회가 남발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하고 설치가 돼서 그 급여도 봉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조정해서 그 행정기관 위원회가 너무 남발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법적으로 보면 한 4개 되나? 4개 다른 거 있습니다. 우선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 어떤 게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것들 그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로 만든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내에 있지만은 행정기관의 업무 자체를 이 독립적으로 좀 공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 정부조직법과 최근에 만들어졌죠. 아까 말한 위원회의 남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행정기관 내에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부조직법과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행정기관 내에서 업무 일부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은 그럼 그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로서 필요한 심의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위원회가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위원회가 있고 특별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 소속의 어떤 그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든 위원회도 있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죠. 헌법적 차원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성격을 가지는 것. 행정기관 내부에 있지만 업무 자체를 좀 독립적 공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 행정기관 업무 자체를 독립 공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심의기관,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통령으로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만 그 법적 근거도 다르고 남발돼서 좀 곤란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을 하는 상황에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정의 구성력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결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기관.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는 단순히 의결기관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는 이제 그 행정청이 아닌 단순히 이제 의결기관의 행정. 그러면 의사결정 권한은 있는데 대표시 권한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공무원의 어떤 비위가 있어서 그 징계를 할 때는 임용권자가 자기 임의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에 징계위원회를 둬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비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도의 징계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하고 그럼 그 의사결정된 내용을 임용권자에 통보하면은 그대로 그러면 이제 임용권자가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은 의결 내용이 구속력이 있어요. 따라서 임용권자가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이렇게 했는데 징계 처분권자, 임용권자가 이건 너무 가벼워. 파면해야 돼. 이건 또 이건 너무 중해. 정직 3개월이 아니라 정직 1개월 하게 돼. 이런 결정은 안 된다. 의사결정 권한은 의결기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한 대로 대표시할 권한만 임명권자, 처분권자가 가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결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은 구속력이 있다. 만약에 그게 따르지 않고 다른 처분을 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했는데 임명권자가 행위처분권자가 정직 1개월 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법하다. 그 의결기관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결기관 말고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은 보통 심의기관 법에 정할 때는 의사결정 신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법에서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자문기관은 그 자문을 필요적으로 받아야 되는 필요적 자문기관도 있고 뭐 자문기관 두지만 내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처분권자가 아까 말한 그 행정청입니다. 권한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임의적 자문기관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여기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의기관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면 존중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심의기관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청 또는 처분권자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자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 듣고도 처분권자 또는 행정청은 참고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결기관과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그 의사결정의 구속력 여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의결기관은 구속력이 있다.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심의기관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자문기관은 그냥 참고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심의기관, 자문기관 이런 것을 두고 있는 이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 절차를 심의나 자문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어떤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절차 위반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 여러 가지 종류를 봤는데 이 종류도 여러분들 이 결정절차 방금 하자인데 이 심의기관, 자문기관, 이럴 경우에는 의사결정 구속력이 있느냐 이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않고 한 그 행정작용 또는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정리해 보면 행정주체는 여러 종류의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청이다. 왜 중요하냐?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하고 대의에 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청을 도와주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부속기관 등등등 또는 아까 뭐 공기업기관이라고 했습니까? 공기업기관, 영종기관도 있고 이런 등등 어떤 기관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행정청은 아니지만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이 있는데 의결기관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권한이 거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나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구속력은 없다. 심의기관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지만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고 자문기관은 그냥 참고 정도다. 그러나 심의기관, 자문기관에 하더라도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지만 심의나 자문 절차 자체를 밟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그게
거치지 않고 한 어떤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평가를, 행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